오늘 코스피는 0.13%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와 향후 주목해야 할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가 하나오션 지분 전량을 매각해 1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미국 조선업 지원 사업 마스가 프로젝트와 LNG 투자에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선 방산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동일 스틸럭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HJ중공업이 13.35% 상승했습니다. 현대임스가 4.79% 상승했는데요. 국내 조선업계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선박 엔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와 하나계열 엔진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동반 성장 기대감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HJ중공업이 지난 8월 4일에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돌파파동, 조정파동, 그리고 상승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일에 긴 윗꼬리 음봉을 만들면서 단기 고점 가능성이 열렸었는데 5일선을 깨면 이제 조정 시작이 확인되는 것인데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5분봉 차트를 보면 지난 2일에 장중 고점에서 급락이 나왔었죠. 그런데 다음날 3일선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미니 박스를 돌파하면서 상승이 한 차례 나오고 전날 저항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세게 나왔는데 다시 또 들어올렸죠. 어제도 아침에 조정이 나왔었는데 3일선 자리에서 또 지지가 나오고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아침에 조정이 나왔었죠. 상승에 대한 눌림이 세게 나왔는데 오후장에 더 세게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월봉상 중요한 맥점을 대량 거래로 돌파하면서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거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의 힘이 살아있는 상태인데요. 돌파파동, 조정파동, 상승파동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고 있죠. 보유자는 수익을 담보로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홀딩할 수 있겠지만 신규 매수는 단타 고수가 아닌 이상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정에서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현대임스가 장중 12.89%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상장 첫날에 사상 최고가 29,200원을 경신했다가 돌파에는 실패하고 윗꼬리를 단 모습인데요. 상장 첫날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계속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부딪히는데 안 빠지고 버티다가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소와 돌파 여부를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로봇 테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26% 급등했습니다. 쿠팡의 AI 퍼스트 전략과 물류 자동화 투자 확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TSR 로보틱스는 쿠팡 물류센터 전체 휠소터의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도 쿠팡 관련주로 19% 상승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은 국내 최초로 쿠팡 풀필먼트 센터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TXR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 29%까지 급등했는데요. 과거에 지지받았던 자리인데 깨지고 나서 정말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죠. 그 자리에서 살짝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았던 자리에서 부딪히다가 눌림이 얕게 나오고 돌파하면 매물소와 돌파로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접점이 많은 수평 추세선, 맥점, 저항에서 매물소와 돌파하는지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이 장중 상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긴 윗꼬리를 만들면서 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바닥권 박스 돌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그날 로봇주 선도주로 움직였었는데요. 최근에 저항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오늘 일단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저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여러 번 저항 받았었죠. 약 2,320원이었고 그 다음 과거에 2,500원 부근에서 여러 번 지지받다가 깨지고 저항으로 바뀐 거죠. 그 두 개의 수평 추세선 저항과 우하향 중인 120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최근에 여러 번 저항을 받았었는데요.
일봉상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거죠. 오늘 장대 양봉으로 그 주봉에 저항이 겹쳐져 있는 자리를 일단 경신을 했습니다. 중요한 저항에서 부딪히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다시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과 미국 상원이 2026년 생물보안법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화제약이 14.7%, 온코닉 테라퓨틱스 9.17%, 올릭스 8.4%, ABL바이오 7.85% 상승했습니다. 올릭스가 지난 9월 2일에 박스 돌파, 신고가 돌파 상한가를 갔었죠. 또 월봉상 박스 돌파이자 커비드 핸들 패턴 돌파로 의미 있는 돌파라서 우리 자세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제 3일 이동평균선에서 저점을 찍고 도지로 지지 캔들을 만들었고 오늘 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중 14%까지 급등했다가 8.44%로 마감했습니다. 9월 2일에 상한가 갈 때 나왔던 신한투자증권 레포트를 보면요. 국내 바이오텍 중 빅파마와 본계약 체결한 기업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올릭스 4곳뿐이고 올릭스의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극심한 저평가 구간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9월 중에 올릭스 301A 임상 1A 1B 결과 발표와 임상 이상 동시 진행으로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결과 발표와 기술 이전 공시가 주가 재평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요. 9월 이벤트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패턴 완성 사상체육과 돌파 후 첫 3일선 눌림 지지 후 상승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주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힘있는 사상체육과 돌파 파동이기 때문에 이 돌파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왔을 때는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LNC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차세대 스킨부스터 리투오가 국내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휴메딕스가 뒤따라서 14.9% 상승했는데요. 리투오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점이 부각됐습니다. LNC바이오가 최근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00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어제 거래대금이 약간 늘면서 21선을 돌파하고 오늘 상한가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23년 고점까지 경신을 했고요. 22년 고점 46,700원이 위에 있습니다. 20년의 사상 최고가와 22년의 고점 부근에서 저항 강도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밤 브로드컴이 3분기 매출 159억 6천만 달러와 주당 순이익 1.69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AI 매출이 63% 급증했고요. 다음 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74억 달러를 전망했습니다. 또한 10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AI 칩 신규 주문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정규장 1.23%, 시간에 4.6%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3% 상승했고요. 아나페스 13%, 태성 8%, 엑시콘 6.7% 상승했습니다. 통신 장비주 오늘 E&M이 10%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특히 미국 내 5G 투자 확대와 주파수 경매가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전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HFR 9.58%, KMW 8.72%, 이노와이러스 8.49% 상승했습니다. 일부 건설 기계주 상승했는데요. HD 현대인프라코어가 4.9% 상승했습니다. 조선 방산 등에서 엔진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군산공장 투자에 따른 외형 확장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가 7월 23일에 실적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이 세게 나왔었는데요.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을 때 60일 이동평균선과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단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저항받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고 눌리면 그 저항은 지지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동평균선 등 다른 지지 근거가 있을 때는 지지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8월에 21선을 깨고 내려갔던 장대음봉의 상단 부근은 작은 저항의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7월에 저항받다가 8월에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지받았던 자리가 있죠. 거기는 다시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 장대음봉의 상단과 수평 추세선이 있는 이 자리가 단기 저항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거기서 저항을 약하게 받고 돌파할지 저항을 세게 받을지는 미리 알 수 없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규장 차트로 보면요. 저항받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었었는데 정규장 기준으로는 큰 갭 하락을 해서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갭을 만들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는 자리와 수평 추세선 자리가 강한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하이브가 2.65% 상승했습니다. 캐치아이가 K-팝을 넘어 멀티 장르 전략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지화 지식재산권 성과 기대감까지 부각됐습니다. 하나오션이 5.38% 하락했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 주주축 계열사인 한화임팩트 파트너스가 보유지분 전량을 매각했다는 소식이고요. 어제 장마감 이후 블록딜 방식으로 하나오션 지분 4.27% 1307만 주를 전량 매각했는데 주당 거래가는 10만 7,1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재는 지난 3일 거제 조선소에서 선주사 감독관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고용노동부는 즉시 해당 해양 구조물 건조 작업 중단을 명령했고 하나오션은 안전 조치와 원인 규명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이 9월 3일에 하락이 세게 나왔고 어제는 전날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11만 원 라운드 피겨와 21선 부근에서 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 11만 원과 블록딜 매각 가격 10만 7,100원 부근에서 지지 여부를 다음 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월봉상 큰 흐름으로는 중요한 맥점을 7월에 돌파하고 특히 그 전에 매물서화 과정을 거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도 다음 저항을 향해 갈 확률이 높은데요. 다음 저항은 과거 월봉상 쌍봉을 만들었던 16만 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물론 월봉상 상승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는 그 전에 왔다 갔다 흔들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11만 원과 10만 7천 원 부근에서 1차로 지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거기가 깨지면 전저점 11만 원 부근과 6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있죠. 녹색선. 그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와 차트 기법 시간입니다. 프로티나가 어제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장 첫날 고점이자 사상 최고가에서 어제 윗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상장 첫날에는 보통 거래가 많이 터지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다는 건 그 윗꼬리의 저항의 힘이 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강한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크게 안 빠지고 잘 버티면서 끝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힘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에 대한 첫 3일선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3일선 눌림목 매수 후보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3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장중 횡보하다가 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장중 급등이 나왔습니다. 5분봉 차트를 보면요. 어제 급등을 하고 사상 최고가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크게 안 빠지고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마감을 했고요. 오늘 아침에
조정이 나왔는데요. 3일선 영역에서 지지 반등이 나왔고 장중 횡보세를 보이다가 어제의 고점을 돌파했고 그 뒤에 지지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을 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3일선 지지가 나오고 매물소화 과정을 거치다가 돌파하면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매매 내역을 보면 돌파하는 모습과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분할로 매수했고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할 청산을 했습니다. 재차 돌파 시도가 나와서 매수했다가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트랩 형태가 됐기 때문에 바로 손절로 마무리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약한 조정이 나오면서 3일선에서 지지시 매수하면 수익 낼 가능성이 높고 또 3일선 등 지킬 자리를 지켜주면서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타 매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제법 길게 만들고 끝났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다음 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저항을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이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지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최근에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일주일 넘게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8월 달에 7월 고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죠. 만약에 이게 돌파 실패고 큰 손들, 세력들, 메이저가 매도를 했다면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텐데 돌파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이후에 5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가 저항에 부딪혔는데 빠지지 않고 그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매물이 소화되고 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요. 5분봉 차트를 보면 어제 고점을 오늘 아침에 넘어가자마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아침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였는데요. 어제 고점이자 사상 최고가를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저분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전저점을 지키면서 커비드 핸들 패턴을 만들면서 아침 고점 매물소화 돌파를 했고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커비드 핸들 패턴 돌파에 매수를 해서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에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이고 패턴 완성 돌파이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눌림, 지지를 확인하고 한 번 더 매수를 했는데 전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에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 테마 중 하나가 바이오 테마고 에이벨 바이오가 바이오 테마 선도주로 사상 최고가 돌파 상태, 상승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매매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조선기자재, 동일스틸럭스, HJ중공업, AK오션플랜트, 현대마린솔루션, 현대임스, 로봇테마주, TXR 로보틱스, 코닉오토메이션, SM코어, 두산, 현대무벡스, 제약바이오, 조화제약, 온코닉 테라퓨틱스, 올릭스, ABL바이오, 프로티나, 의료기기, 미용기기, LNC바이오, 휴메딕스, LNK바이오, 시어스 테크놀로지, 반도체 관련주 아나페스, 한솔아이언스, 태성, 엑시콘, SK하이닉스. 오늘의 특징주로 LNC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 TXR 로보틱스, 코닉 오토메이션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의 LNC바이오, 코닉 오토메이션,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온코닉 테라퓨틱스, 올릭스, ABL바이오, 현대무벡스, CJ, 프로티나, 현대임스, STX엔진. 오늘 코스피는 0.13% 상승하여 3205.12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900억 순매도, 기관이 129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74% 상승하여 811.40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30억, 기관이 200억 순매수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4.1원 내린 1391.2원, 일본 니케이 지수가 1.03% 상승했고요. 16시경 나스닥 선물 플러스 0.37%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현대중공업, 네이버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HLB, 코오롱 티슈진 등이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HJ중공업, 현대중공업, CJ, 삼성바이오, 현대로템.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두산, SK하이닉스, 현대미포, 네이버, 현대인프라코어.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SK하이닉스, 두산, 네이버, 현대로템, SK스퀘어, 하나비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ABL바이오, 알테오젠, 올릭스, LNC바이오, 코롱티슈진, 로킷헬스케어.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ISC, JF엔터, ABL바이오, 오스코텍, 테크잉, 파크시스템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ISC, JF엔터, ABL바이오, RFHIC, 파크시스템스, 로보티즈.